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자, 지금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에 한 이 녹음 파일이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이건 정말 희대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게다가 이 윤석열 또는 뭐 박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을 했다는 조우영 씨는 이미 검찰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를 보도한 JTBC 경향신문에도 분명히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조영 씨의 발언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자, 뉴스타파가 이미 철진한 이 인터뷰를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터뜨리자 MBC는 뉴스에서 네 꼭지나 하려해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KBS 다른 언론들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걸 받아 보도한 MBC 등에 대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신학님에게 소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요구했는데 신학님은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강제 구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만배는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김만배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조선일보는 JTBC 경향신문이 조우영 씨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재명 측에 유리한 보도만 했다는 그런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이 윤석열이 뭐 커피를 타줬다,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발언을 TV 토론 등을 통해서 공공연히했습니다. 사기행각이 들통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건은 상당히 저열합니다. 일찌감치 김만배의 각본에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했던 이 정황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상당히 엄중해야 합니다. JTBC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신앙님의 억대 수수 사실이 그 의혹이 드러나면서 지금 방송계는 물론 신문사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접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발단이 된 조우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주당, JTBC, 경향신문, 뉴스타파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고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에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수사팀은 신학님에게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신학님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MBC와 만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며 다음 주 출석하겠다고 말해 실제 출석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 때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우영 씨가
이 검찰에 출석해 주임 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우영 씨는 지난 7월 검찰에 2021년 10월부터 JTBC 경향신문 등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이 없다.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 입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 언론들은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만 반복 보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조우영 씨는 이미 2021년 10월부터 JTBC 경향신문에 이걸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022년 2월 JTBC는 계속해서 주임검사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고 잘 대해줬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JTBC는 언론입니까? 아니면 특정 정권의 하수인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특히 JTBC 기자에게 30분 넘게 대장동 대출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나를 수사한 자체가 없다. 수사가 없었는데 수사 무마는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JTBC 기자도 알았다. 이해한다고 해놓고 그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덧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기자는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해당 JTBC 기자는 이에 대해 조선일보에 의혹 당사자인 조우영 씨보다는 제3자인 남욱 씨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판단했다. 남 씨의 진술 번복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남욱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다 착각이었다 이렇게 진술 번복한 겁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JTBC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언론들이 할 일인지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검찰은 또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의 김만배에 대한 압수수색에 오늘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배임증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김만배 돈도 많고 참 능력이라고 뭐 술수가 참 탁월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만 만들면 모든 것이 익스큐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무튼 이 건은 그리 간단해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들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